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진호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소의 보험 주한겸 지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급여 분급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연장선에 있는데 정착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정착지원금 요즘 이제 그 보험설계사 채용 공고를 보면은 어느 페이지를 가도 정착지원금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채용 공고 문의가 들어와요. 최근에 들어온 두 분도 초기 정착지원금이 얼마냐 네. 이런 것부터 먼저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쵸, 많이 있어요. 자, 우선은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보통 전속 설계사 원수사가 있고 대리점, 저희 같은 대리점이 있는데 약간 조금 달라요, 구조가. 원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교육 수당이라든지 시험을 보면은 뭐 거기에 따른 뭐 또 수당을 주고 혹은 누구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도입 수당 뭐 이런 것들을 그쵸.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사 자체가 아예 그런 규정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의 지점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프라임에셋이라는 대리점이 있잖아요. 네, 이제 프라임에셋 대리점이나 혹은 뭐 인카, 뭐 글로벌, GA 코리아 뭐 있지만 대리점 자체의 규정보다는 그 해당 지점 본부의 관리자가 이제 적당히 만든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얼마 정도를 주고 따로 이제 계약을 보통 하게 되죠. 자, 따로 계약을 한다라는 거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위촉 계약과는 별개로 내가 돈을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또 다른 별개의 계약을 보통 맺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퇴사를 못하고 뭐 근속을 일정 해야 업적을 해야 된다라는 등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뭐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받는다는 등 이런 좀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거를 확인을 못하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돈만 그렇죠. 불나방처럼. 그렇죠. 회사는 명시는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조건들 예, 해야 명시는 되죠. 하겠지만 눈앞에 그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가려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누군가는 나는 여기서 그래도 퇴사 안 하고 일을 할 거니까 돈도 받고 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나는 일 계속 원래 하던 사람이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게 결국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수료가 더 낮아요. 예, 정착 지원금을 주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나 관리자가 이 사람한테 대한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몇백이 나갔잖아요. 돈이 그냥 몇백이 어디서 나와요. 그 분명한 이치를 세상의 이치를 공짜가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단순히 돈 받고 어느 기간 동안만 내가 일을 해주면 이 돈이 회수가 되는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수료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정착지원금을 지급을 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정착지원금을 누군가한테 지급을 한다고 해도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내가 뭐 300만 원, 500만 원을 이 신입한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 설계사의 수수료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믿고서 그쵸. 돈도 주고 수수료도 높게 주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원수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받은 정착지원금에 어느 정도 위약금을 내고 나온 제 지인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러면 정말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정착지원금에 대한 걸 토해낼 수가 없어서 계속 노예계약으로 머무르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본인이 그냥 거기서 계속 시간만 죽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한두 개씩 계약도 넣게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약 넣고 반복적으로 급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의 그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이제 보험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원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접하 듣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가중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집이죠. 아니에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아니 집으로 간다. 집에 가야지. 아니 이런 분들 희한하게 거기서 그렇게 노예계약으로 있다가 네. 희한하게 많이 최종 가죠. 정착지는 네. 다단계로 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네. 주변에는. 그냥 처음부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동안 지금 프라임에 있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수많은 신입들과 경력자들의 면접을 봤지만 뭐 진짜 기도 안 차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전 회사에서 그러니까 전 회사로 이직을 네, 할 때 전 회사에서는 자기한테 그랜저를 사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고실적으로 하면은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얘기 나눠보면 딱 사이즈 나오거든요. 뭐 한 달에 기껏해야 월납보험료 뭐 20만 원에서 많으면 50만 원 정도 한 사람한테 그랜저를 사준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점프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설계사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 얘기인 게 지금은 이제 이직 횟수가 그렇게 많게 되면 입사 자체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이 직전 3년간 뭐 이직 횟수가 몇 번 이상 초과하면 대리점 입사 자체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돈 받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줄어들기는 했어요. 진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1, 2년 돈 받고 챙기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가서 스카웃으로 자기 스스로가 저 얼마 줄 거예요? 약간 자기 몸값을 이렇게 해갖고 옮겨 다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는 원천적으로 조금 막혔다라고 볼 수는 있죠. 순수하게 이제 회사를 그냥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옮기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돈을 주는 그런 곳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죠. 정착지원금도 주고 네.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근데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곳은 없어요. 네. 그런 모든 게 완벽한 곳은 없고 수수료도 줘야 되고 네,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이 사람이 일을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요. 혹은 거기서 일을 잘해서 오랫동안 정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별로 좋지 않아요. 초기에 그만둘 때는 내가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혹여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높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했더라면 더 많은 돈을 결국에는 벌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착지원금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이 문화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저희가 이게 족쇄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찾는 수요가 사실은 있거든요. 사라질 사람들이. 수가 네.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저희 팟캐스트에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냉정한 말로 얘기하면은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좀 많이 직업적인 소양이나 어떤 능력 그리고 가치관 혹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구직을 지금 희망하는 예비 구직자가 100이 있다고 해볼게요. 학벌도 다 제각각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학벌을 높은 거를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재들은 어떤 곳에들 자기가 희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인재가 보험 설계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상 확률로 좀 많이 적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저것 해보다가 할 거 없어서 실패하고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실패한 분들 신용불량 혹은 개인회생 신용불량하고 개인회생자들을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편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면서 점점 더 이걸 편견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개인회생하는 분들이나 신용불량자 분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능력 스킬이 좀 떨어지거나 집중을 못하는 그런 좀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부적응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마지막 문을 두드리는 곳이 여기인 맞아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물론 설계사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명 면접을 봐도 정말 거기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뭐 많아야 한두 명? 예, 대부분은 못할 분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설계사 집단이 대다수 80% 이상은 좀 엉망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회사가 운영을 하고 직원들을 굴러가게끔 하려면 초기에 돈을 지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을 지어주면 어느 기간 동안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또 어느 정도 계약을 만들어내죠. 총알바지거든요, 설계사들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입사해서 내계약하고 가족 계약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못 버티고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뽑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도구로서 생각을 하고 그래 얼마든지 들어와. 계약 어느 정도 뽑고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하고 조직의 관리자나 회사는 사실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하는 거는 결국에 그런 어리숙한 여기에 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깨질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깨질 수 없는 문화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입사할 때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좀 채용을 해야 되냐. 우선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같다. 기분 나쁘고 화는 나지만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정직하고 좀 착실하게 노력의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보험 설계사를.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보험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하면 100% 망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설계사 억대 연봉에 도전하세요. 물론 저희도 광고는 그렇게 합니다만 항상 하는 얘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여기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리자가 들어만 와라. 내가 어떻게든 너 억대 연봉 만들게 해줄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네. 본인의 동기가 그 해당 신입 설계사가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든지 만약에 설계사를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할 각오로 투잡 이런 거 안 절대 돼요. 안 되죠. 네, 투잡 안 재택 되고 절대 안 네, 되죠. 안 됩니다. 네. 저는 투잡과 재택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저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투잡하고 재택을 하면서도 정말 본인의 능력이 비상하고 내가 정말로 그 시간 대비에 효율적으로 일을 굉장히 잘해서 나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뭐 있죠. 하루 3-4시간을 일해서 고소득을 벌어들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포지션이, 그러니까 보험 정착 지원금을 받든 어쨌든 본인이 이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조금 있다면 여기서 좀 오랫동안 롱런을 하고 싶으면 그런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좀 끝까지 버티시는 게 열정적으로 좀 일하면서 버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뭐 욕심은 많이 버려야겠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정착지원금을 주는 곳과 안 주는 곳, 저는 안 주는 곳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물론 저도 시작할 때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정당하게 내 수수료 정확하게 지급해주는 회사를 골라서 여기에 온 것이고 내가 딱 한 만큼에 대한 정확한 수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뭐 나한테 뭘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몰라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문화를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어쩌다 보면 다른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돈 보고서 옮기거나 그런 당장 눈앞에 그런 거는 좋지 않죠. 잠깐의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초기에 입사를 했을 때 네. 입사하기 전에 그 신한라이프 콜센터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너 오면 정착지원금 우리가 800만 원 주겠다. 800만 원 되게 80만 원, 8만 원, 80만 원 아니고 800만 원이라는 돈에 저도 잠깐 혹하긴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네. 이거 여기서 일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라든지 경력이 짧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800만 원이 큰 금액으로 아주 다가올 큰,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뭐 일을 그냥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 아닌 그냥 일반 분이라고 하더라도 800만 원 정도는 한 달 급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한 달의 급여에 눈 멀어서 옮겼다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정착지원금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정착지원금도 받고 싶다. 뭐 그러면 오세요. 돈은 드릴 수 있는데 수수료는 제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본인이 일을 하면서 그 몸값 수수료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뭐 본인이 하기 나름인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뭐 정착지원금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짧게라도 이렇게 시간이 틈날 때 팟캐스트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영상을 굳이 뭐 보지 않아도 되니까 라디오처럼 들어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이번에도 급여 얘기긴 한데 설계사들의 어떤 그런 허세? 그냥 약간 어깨에 그냥 똥만 가득 찬 약간 그런 것들이 많죠. 예전에 인스타나 SNS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설계사들의 약간 조롱하는 약간 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네. 뭐 재무 설계사라는 약간 타이틀이라든지 네. 뭐 자동차 핸들샷 뭐 수입차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약간 이런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어떤 실체, 급여의 실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뭐 아마 다음 시간은 조금 내용이 길어질 거는 같아요. 뭐 더 재미있는 얘기가 또 실제 나올 것 그쵸.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